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뒤늦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두 권 있죠? 두 권. 자, 우리 스마트 공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암기 노트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는 주로 이렇게 빵꾸 뚫어가지고, 외우시는 거 목적인데다가, 이 어려운 게 이제 등기 견본들이 필요하거든요. 등기 견본들을 많이 봐야 또 등기법 감이 오기 때문에 요거 많이 모아놓은 거라서, 자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어떤 이제 우리 수강생분이 오셔가지고 등기를 이제 혼자 공부를 막 하다가 견본을 보다 보니까 어디는 줄이 거 있고 어디는 줄이 안 거 있더래.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더라고. 그거를 2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게 줄 거 있는 게 있고 안 거 있는 게 뭔 차이냐.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시라겠어요. 잘 들으시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일률적인 원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등기 사례 하나하나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야. 요거를 이 원리를 정해가지고 쫙 풀어드리면은 요것만 가지고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모르던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의문이 되면 그게 이제 눈이 좀 떠지면서 이 공시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자, 한 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이 한 번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시고 좀 천천히 잘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11, 12월 달에 수업했었죠? 자, 제 이름 김병열 기억하시죠? 그래서 공시법령 자 합쳐서 열공시. 요거를 우리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밴드 찾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열공시 TV라고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고요. 제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영상을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데도 꾸준히 월 그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됐고요. 광고 보세요. 광고 넘기지 하지 마시고 광고 봐주시면 이게 좀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는 잔소리 치우고 요것도 잔소리 치우고요. 자, 우리 11, 12월 달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자, 저는 일단 11, 12월 달에 공부를 안 했다 치고 갈 겁니다. 자, 우리 1년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11, 12월 달 2달 과정으로 우리 교재 한 바퀴 좀 돌았어요. 뒤쪽에 이제 측량 부분 좀 뺐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진도를 한번 뽑았고요. 지금 두 바퀴 나왔습니다. 두 바퀴 나왔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석 달씩 해가지고 저녁반은 제가 9시 반 이전에 무조건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2시간씩 또는 2시간 남짓씩 해가지고 석 달씩 두 바퀴 이론 돌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8월 달에는 기출 200제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기출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봐버리니까 틀리더라고. 당연히 외웠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여기서 시험을 보니까 기출 문제 틀려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를 낼 때는요. 비슷한 컨셉의 문제는 두 문제를 안 넣어요. 한 문제만 넣어. 근데 이거는요. 제가 비슷한 컨셉이라도 그 진도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 다 넣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문제만 조금 바뀐 것들 한 번에 풀어보시라고. 근데 이거 위에 건 맞추고 뒤에 건 틀리더라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시험 봐가면서 진도별로 풀어본다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때 실력이 좀 많이 늡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9, 10월 달에는 원래 뭐 어떤 커리큘럼이든 다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9, 10월 달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보고 이론 총정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뻔합니다. 백선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1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여기서 끝이 이제. 그래서 지금 11, 12월 달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11, 12월 두 달 들으신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다 새로 왔다고 치고 1월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 개념으로 갈 거고요. 1, 2, 3월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 기초적인 부분으로 가고 4, 5, 6은 조금 더 응용을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할 건데 어차피 같은 책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석 달 지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들음풍월이 생겼으니까 조금 설명 안 하는 것도 살짝 붙여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200문제를 쫙 시험 봐가면서 두 달을 돌리면 상당히 실력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저녁반은 수업을 짧게 석 달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좋을 게 없어.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서 압축해가지고 외워나가는 방향으로 진도를 나가셔야 시간도 압축하고 쓸데없는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를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교재는 계속 같은 교재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얇고 계속 반복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두꺼운 책을 가지고 수업하기 좀 불편해. 강의를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이 교재가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 다 넣어놨고 작년 문제를 맨 뒤에 또 붙여놨잖아요. 이래서 이거는 별도의 교재 없이도 이것만 돌려도 충분할 정도로 잘 수업하기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출문제는 이때 또 한번 집중해서도 볼 거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주에 쉬었죠? 까먹었어요? 지난 쉬었어요. 그죠? 쉬었어. 그다음에 그 전주에 달빛 특강 해가지고 등기 기본기 특강해서 등기본기 특강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되게 정말 압축해서 3시간으로 줄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만약에 등기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걔는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녁반 특별히 구성이 된 거라서 3시간 분량인데 되게 잘 됐어요. 잘 됐고, 우리 이제 암기 노트만 있으시면 교재는 따로 필요 없고 프린트 한 장 딱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들어가시기 전에 그거는 꼭 한번, 혹시 인강으로 지금 이 저녁반 스마트 패스 등록하신 분들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11, 12월 달 수업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지나간 거 또 듣겠다 이러지 마시고 바로 1월부터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지지난주에 했었던 달빛 특강 그건 좀 들어보시고 쫓아오시라. 그것만 또 단가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미 우리 여러분 패스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들어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잔소리 끝 하고요. 자, 교재는 지금 교재 하나에다가 암기 노트 같이 붙일 거고요. 그다음 프린트 조금씩 드릴게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잉크 리필 해가지고 계속 프린트 있으면 출력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이 동네 어디예요? 이 동네는 강남. 자, 여기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역.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 가는 길에 교대역 좀 지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의 등기소였는데, 등기소가 구마다 있었는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등기국으로 승격이 돼가지고, 자,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등기국장이겠지 뭐, 등기국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강남구랑 서초구랑 동작구랑 이렇게 3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또 송파구는 따로더라고. 자, 여기가 뭐야? 여기가 강남구청. 자,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직직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거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찍었는데 좀 어두운 때 찍어가지고 잘 안 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그죠? 그다음에 자, 여기 충청북도 영동군에 영동역이 있습니다. 경부선 라인 중간쯤에 충청북도에, 자, 요 영동역 뒤쪽에 딱 하잖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영동군청.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영동군수. 영동군수. 그죠? 어떤 분이 군청장이라 그래가지고, 자, 군수, 영동군수. 자, 이 동네에는 청주지방법원 소속의 영동지원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의 영동지원에, 영동지원이 그 동네 법원이요, 법원. 법원이 요 사무실 앞에 딱 들어가면 등기계라고 써요. 등기계. 자,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계장, 등기계장.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동네죠. 우리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골드라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김포시청. 그죠? 자, 쭉 내려가면은 김포한강로. 그 올림픽대로 연결되는 길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샥 틀리면은 뭐가 있어요? 등기소. 김포 등기소 있죠? 자, 김포 등기소는 좀 특이하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속에 김포 등기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김포 법원 안에 김포 등기소가 들어있습니다. 김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장.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들 데려다 주려고 여기 앞에 지나갔어요. 앞에. 그죠? 걔는 맨날 태워달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 아파트에서 여기 이제 걸어오기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침 꼭 맨날 늦어.
왜 고등학생들을 머리에 드라이를 할까?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맨날 그거 지나갑니다. 예.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김포시청.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 시청장이 어딨어? 김포시장. 김포시장.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김포 어디 갔니? 예. 김포시장 있었죠? 시장. 자, 영동 군수 있었죠? 예. 강남 구청장 있었다. 이 비슷한 급이야. 비슷한 급. 자, 얘네들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왕 나온 김에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가 들어있죠. 네, 영동 군수 위에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가 있고요. 자, 강남구청장 위에는 시장 있죠. 네, 시장. 그래서 합쳐서 시도지사. 자, 그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항상 3단계 중에 얘가 주인공이고 뭔가 전국적으로 나오면 장관. 자,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시도지사장.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돼. 이게 지적법이에요. 지적법.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토지대장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자, 등기소가 있었고, 등기국이 있었고, 등기계가 있었고, 그죠? 예, 또 등기과도 있어요. 등기과도 있고. 자, 이거를 다 여러 가지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퉁쳐서 등기소라고 합니다. 자, 등기소에 누가 있죠?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 자, 등기소 위에 뭐가 있어요? 등기소에는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위에는 고등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 법원. 네. 법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니죠? 네. 자, 제일 높은 사람은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그러더라고요. 또 완전 따로야, 걔는 따로고. 법원 사법부 계열이죠. 사법부 계열. 자, 이쪽 밑에 등기소 등기관이. 자,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됩니다.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완전 다른 기관이다. 이쪽은 행정부, 자, 장관휘하 지자체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법원 계열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을 우리는 행정구역 들어봤죠? 자, 이쪽은 재판관할구역.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네, 그 중에 등기관할구역이 또 그 안에 숨어 있어. 등기소, 각급 등기소, 관할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 그래서 등기소 관할구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구역이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이쪽에서 관리한 장부는 지적공부. 자, 이쪽에서 관리한 장부는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부가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둘 다. 실제적인 우리가 궁금한 정보들을 갖다 써놨죠. 자, 써놓은 걸 뭐 한다? 등기해놨다. 등록해놨다. 등기 등록해놨다 그랬죠? 뭘 등기 등록해놨냐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 현황, 표시 이거 다 같은 말로 보셔야 돼. 사실, 현황, 표시 다 같은 말로. 우리 일반 용어일 때 얘네들이 같은 말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적법에서는 다 같은 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의 표시. 지금 그 부동산 상태. 이걸 사실관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토지 건물로 나눠보지만 주로 우리는 토지를 얘기할 겁니다. 토지. 자, 토지 표시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적법 넘어가면 경계 좌표까지. 자, 요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몇 번지에 뭐에 쓰는 땅이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게 경계 좌표. 그죠? 요게 지금 현황이죠, 현황. 그 토지 면적 같은 거, 부동산 표시. 그죠? 예, 요게 사실관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땅 누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자, 그 땅 누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소유권자가 누구야? 자, 누가 담보 잡았어? 저당권자 누구야? 그럼 그 사람의 이름만 쓰면 동명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소도 쓰고 등록번호도 쓰고, 그래서 합쳐서 명주번 됐죠? 그래서 어느 땅이 어떻게 있는데 그게 누구 거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 땅 누구 거야?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내 거야. 그럼 걔한테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 땅 누구 거야? 그랬더니 내 거야 그랬어. 그 사람한테 땅 살 수 있어, 없어? 그 사람 진짜요, 거짓말이요? 봐야 알아? 뭘 봐야 알아? 뭘 봐야 알아요? 뭘 봐야 알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이 얘기해주는 소문만으로 믿을 수가 없고, 그죠? 동네 부동산에서 적혀있는 장부만으로 믿을 수가 없고, 뭘 믿어야 돼? 국가장부. 그 국가장부가 많겠지만, 자, 저하고 취급하는 건 두 개 있다면, 두 개. 국가장부. 사적장부가 아니라 공적장부. 자, 공적장부 두 가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각각. 같은 내용들이 써져 있을 때 각각 전문 분야가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자, 등기는 뭐가 전문이죠? 권리가 전문이죠.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이게 완전 이내 맡겨야 돼요. 권리는 뭐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해가지고 아무 때나 수업 시간에 권리는 그러면 건등기 이게 튀어나와야 돼. 그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달 있다가 갑자기 혼자 집에서 권리는 건드기, 그게 그 뜻이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외워놓고 있으면 그런 순간이 안 와, 평생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암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암기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면 생각이 안 돼. 재료가 있어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이해시키는 건요, 그거는요, 이해가 아니라 오해야. 잘못된 내용이 주입된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납득하는 거라고. 법학은 초보자들이 절대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비슷하게 그냥 납득만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못합니다. 자, 법률 용어를 받아들여야 돼. 권리는 건등기, 이게 고정이 돼야 돼, 머릿속에. 그럼 얘네도 전문이 있겠죠? 자, 이쪽 지적 공부는 뭐가 전문이다? 표시가 전문이야. 그래서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시적, 표시는 표시적. 그렇죠? 사실 이거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고민을 했어요. 표시로 할까, 현황으로 할까, 사실로 할까. 다 같은 말이니까. 뭘로 할까 되게 고민해봤거든. 그래서 현지적, 이상하잖아. 현지적. 사지적,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표시가 낫겠다. 이거 정한 거야. 그래서 표시는 표시적. 이거를 사실관계라고 얘기해도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다. 만약에 사실관계로서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 얘네가 우선이죠. 여기 먼저 등록하고 나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하셔. 니네 그 지목 바꿔라고 얘기해 준 거 뭐란다? 촉탁등기다. 촉탁등기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신청등기. 신청등기. 자, 근데 관공서가 등기소 얘기하면 촉탁등기. 둘 다 등기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소유권자로 넘어가죠. 자, 소유권자가 원래는 김철수 씨요. 김철수. 김철수가 땅 주인이었는데요. 자, 요거를, 자, 돌아가시면 바로 아들한테 상속되는 거고, 예, 돌아가셔서 상속되는 게 싫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당장 지금 주고 싶어. 자, 손자 이름은 김정환. 예, 정환이한테 뭐 한다? 증여한다. 증여하기로 실제로 소유권 넘기기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증여는 계약. 자, 계약에 꼭 들어가는 거는, 계약에 꼭 들어가는 거. 누가 도장 그러던데? 예. 계약 안에 들어있는 거. 계약 안에 꼭 들어있는 거. 법적으로 계약 안에 들어있는, 꼭 들어있는 거. 계약에는 꼭 이게 들어있어. 금액, 금액. 증여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계약 안에 꼭 들어있는 거. 날짜, 당사자. 좋아. 당목의, 당사자 목적, 우액, 뭐라고? 의사표시. 힘들었어. 나 진짜 토할 뻔했어. 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의사표시. 나 공짜로 줄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 합치돼요. 합치. 의사표시 합치. 일치 합치.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하지. 그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계약됐으면 내 거 됐어, 안 됐어? 이거 안 됐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 요거를 법률 행위라고 하나. 법률 행위. 법률 행위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자,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자,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권리 문제죠? 권리는 건등기. 이쪽이 문제야.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들고 팔랑거리면서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증여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해. 라고 등기 신청서를 넣죠. 그러면 갑구에 김철수 씨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정원이로 바뀌지.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아직 누가 써 있어? 김철수가 써 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등기관이 여기다가 지적소관청한테 소유권 이전됐다는 사실을 뭐 한다? 통지한다. 그럼 이 통지를 받고 이제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환이로. 그럴 수 있죠?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그래서 권리는 건드기 이쪽 먼저고, 자, 표시는 표시죠. 이쪽 먼저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맞춰준다고. 그럼 두 개가 맞춰지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보고 둘 다 보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권리 문제가 알고 싶으면 이걸 떼어보는 거고, 표시 문제가 더 궁금하면 이걸 떼어보는 거고, 두 개를 떼어봐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권리는 건너기 이게 우선이고, 표시는 표시 이게 우선이고, 서로 이제 맞춰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실무상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실무상 자, 을구 이게 제일 중요해. 등기 을구에는 자, 소유권 외 권리가 들어온다.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하여튼 뭐 처음 보는 것들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을구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저당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자, 토지대장에는 저당권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다고. 그럼 저당권 확인하면 뭘 봐야 돼요? 등기를 봐야 된다고요. 그죠? 이거 떼어보고 저당도 없고 깨끗하네 이딴 소리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는 건너기. 자, 요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권리관계 순위를 더 따져보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대신에 그 토지의 면적이나 용도 같은 거 확인하려면 지적 공부를 보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 두 개 장부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체 관계를 등기부에 적는 요 관계. 자, 요거를 규정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 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자, 실제적 토지에 관한 표시를 이쪽에 기록하는 거, 요거 등록하는 거를 지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랑 지적이랑 서로 관계를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자, 우리 과목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공시법령. 자,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고, 자, 등기법까지 합쳐진 과목을 공시법령이라고. 과목 이름을 정한 거예요. 과목 이름. 그래서 이 중에 자, 이쪽은 표시기 때문에 소지지면 경자. 자, 소지지면 경자. 이거 끝이야. 그 시험에 낼 게 몇 개 없어. 근데 자, 이쪽은 권리 문제죠. 권리 문제는 갑구에 기재하는 거, 을구에 있는 거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할 얘기가 많아. 분량이 이쪽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매도인, 매수인,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관계가 되게 중요하니까 일이 많이 꼬여 있어. 그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이거는 그냥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이니까 여기는 공동 신청이 없어. 무조건 단독 신청이야. 내 땅이니까. 대신에 지목 바꾸고 땅 합치고 자르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합니다. 여기는 걔랑 나랑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그죠? 자, 여기서는 내 땅이니까 단독 신청이 원칙이고, 그죠? 네, 만약에 자,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예외야.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유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끼면 예외야. 근데 이 경우는 오히려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해버려. 직권이 오히려 원칙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기조가 다릅니다. 요거는 당사자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던져주는 거고,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할 거야. 국가가 나서버려. 이건 적극주의. 이건 국가가 소극주의야. 본인들이 우선되고 이건 국가가 우선합니다. 완전히 기조가 달라요. 자, 분위기 아시겠죠? 예, 이거는 안 하고 있으면 냅둬라. 우리도 놔둔다. 특히 국가가 개입을 안 해. 지들이 알아서 지들 손해지 뭐 냅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해. 그럼 우리가 한다. 막 조사 들어와서 계획서에 막 해버려. 완전히 기조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가 더 어려워요? 등기 훨씬 더 어렵지. 예, 복잡한 권리들이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빈칸 듣기 여기 뭐 있었어요? 등록.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 촉탁. 자, 촉탁해서 어디를 고쳐라? 표제부를 고쳐라. 표제부. 예. 자, 이쪽으로 오는 거는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지적과 등기에 대해서 한번 써놨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자, 진도 나가면서 합시다. 예. 자, 이게 등기죠? 등기. 자, 등기. 요거 좀 연습 좀 해하고 해야 되겠어요? 자, 등기의 표제부에는 뭘 쓴다? 토지의 표시.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토지 표시는 지면. 자, 등기는 경계 좌표가 안 나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오죠? 자, 소재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고, 지번은 600번지 지번이죠. 지번.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960제곱미터고요. 자, 이 땅 누구 거? 오재미. 자, 오재미의 성명과 또 주소와 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좀 멋있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자, 일반 우리나라 자연인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명주번입니다.
요거는 주소예요. 요거는 소재 지번이에요. 됐죠? 이거 가지고 주소 그러면 좀 멋이 없어. 옛날에는 주소나 소재 지번 다 같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재 지번 그러면 그 부동산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주소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사냐야.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근데 이 주소는 그래서 무슨 길 이렇게 나와. 무슨 길 몇 번 건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슨 동 몇 번지라고 나오지. 여기 나오는 숫자는 번지가 아니에요.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 무슨 길이 있으면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건물 이렇게 쭉 해놓은 거. 이거를 도로명 주소. 자, 여기는 소재 지번. 달라. 체계가 다른 거예요. 자, 예전에는 다 같이 썼는데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편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개편한 지 한 30년 됐죠? 30년,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또 똑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것도 주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은 소재 지번과 주소를 구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 지번. 자, 무슨 동, 무슨 리 이렇게 나오면 소재 지번이고, 그죠? 무슨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도로명 주소구나. 그래서 두 가지 체계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자, 됐고요. 네, 또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을구가 있죠? 자, 을구에 뭐 쓴다? 소유권 외 권리를 쓴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나오는데, 지상권은 뭐 흔치 않습니다만 지상권은 종종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당권에는 보통 근자를 붙입니다. 일반 저당은 돈 얼마 딱 꺼주고 그걸로 딱 저당 그만큼만 잡는 거예요. 그거 딱 갚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보통은 근자를 붙여서 근저당, 뿌리 깊은 저당이야. 뿌리 깊은 저당은 잠깐 돈을 갚더라도 저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저당이 계속 살아있고, 그 중간에 더 빌렸다가 좀 갚았다가 더 빌렸다 갚았다가 계속 저당이 붙어있는 거야. 없어지지 않아. 근데 일반 저당은요, 그냥 저당권 그러면요, 돈을 딱 갚는 순간 없어져. 그러면 돈 꿔주는 사람은 뭘 좋아할까? 돈 꿔준 사람은 저당권을 좋아할까? 근저당권을 좋아할까? 근저당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냥 저당으로 해줘요.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기부 떼어가지고 저당권 못 봐요.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저당은 다 뭐가 붙어있더라? 근자가 붙어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근저당과 저당 뭔 차이냐? 의미가 없어요. 저당은 실제로 없어. 다 근저당으로 붙여놓는다. 그죠? 그래서 다 근저당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끝나. 그래서 대신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담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누가 돈 껐어요? 오재수. 자, 누가 돈 꿔줬어? 김포농협이. 누구한테? 오재수한테. 이 땅 누구 땅이요? 뭐라고요? 자, 이 땅 누구 땅이요? 누구 땅이요? 오재미. 그죠? 자, 오재미와 오재수는 무슨 관계? 네? 형제? 모르지.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지. 그죠? 또 어서 또 들어봤다 특수관계라 그러더라고. 특수관계. 어찌됐건 뭔지 몰라도 이 돈립잡 쓰는 거 봐서 뭔가 기밀한 관계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현재 이 땅 주인은 자기 땅을 담보로 김포농협에 내줬죠? 근데 돈은 누가 껐어? 오재수가 껐지. 자, 이런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소유자가 오재미지만 돈을 꾸는 건 오재수란 사람이 끄고, 그리고 돈은 김포농협이 꺼주고, 김포농협은 오재미의 땅을 저당 잡아놓은 거야 지금. 이런 구조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오재수가 채무자잖아요. 그 오재미는 뭐야? 오재미는 뭐야? 네? 저당권 설정자. 자, 현재 소유자면서 오재수를 위해서 내 땅을 내놓은 사람이지. 저당을 만들어 준 사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김포농협이 뭐가 된다?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재수와 자, 김포농협 중에 자, 누가 주인공? 누가 주인공? 요 근저당권 설정된 게 주인공은 김포농협이야. 주인공. 자, 주인공이란 말을 보시기에 자, 등기 명인. 요거는 근저당권의 등기 명인이고, 자, 이때 오재미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고, 자, 그 해당 등기의 주인공을 등기 명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등기 명인. 됐습니다. 자, 지적 공부 얘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자, 참고로만 봐주세요. 아, 요거는 좀 봅시다. 자, 이 땅 누구 거예요? 오재미야. 오재미. 그죠? 자, 이 땅 어디 있어요?
600번지. 자, 지목이 전이었어요? 자, 1960 맞아요? 자,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오재미. 오재미는 김포에 살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까 등기에 써 있는 게 그대로 대장에도 써 있는데 이 토지 대장을 보면 자, 지금 김포농협 저당권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다고. 그럼 저당권 같은 거 확인하려면 대장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봐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를 확인해서 을구를 확인해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 써 있긴 하지만 을구는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나중에 보고 지적 공부는 지적簿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증여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때 자, 토지 표시 보시면 땅 어디 있어요? 영동군에 있어요. 영동군. 자, 영동군에 어촌리까지가 소재. 그죠? 자, 거기다 산자가 붙었죠? 산자 붙은 뭐예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지대장에 등록됐냐, 임야대장에 등록됐냐를 산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산자가 붙었으면 임야대장에 현재 등록된 집원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지목도 뭐예요? 지목도 임야로 돼 있고 면적은 3,948제곱미터인데 자, 이 땅 누구 거? 이 땅 누구 거? 김철수 씨 명주번이 나오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등기죠. 네, 이때 보존 등기는 제일 중요한 게 등기 원인과 연월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기 비어 있다. 정말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보다 보면 외우시겠죠. 네. 이거를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또 보여주고 그러면 맨날 여기 빵꾸 났더라?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시험 지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과 연월을 기록한다고 X 이거 찾아낸 연습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김철수 씨의 토지에 대해서 자, 산 123의 2번지 어촌리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때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산 123번지에서 어떻게 됐다고? 분할됐다. 이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들이 대장에는 더 잘 들어있는 거예요. 임야 대장인 거 알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소유자는 김철수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 손자한테 땅을 줘요, 팔아요? 주는 걸 뭐라 한다? 증여를 한다. 자, 이 증여가 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은 증여예요. 원인은 증여. 원인은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아니라 증여. 자, 그냥 원인이 아니라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증여. 그죠? 예,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랬어요. 목적은. 자, 목적은 그랬더니 탈세?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냥 목적이 아니라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그 범위 내에서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증여 이러면 안 돼. 원인과 목적을 잡아야 돼요. 뭐가 먼저야? 원인이 먼저야. 원인이 뭐가 있어야 돼? 증여 있어야지. 그래서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이게 등기 목적이야. 진짜 최종 목적은 뭐 탈자나 이런 거 될 수 있지. 그죠? 예,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등기 목적. 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이 등기를 자, 누가 쓰는 거예요? 등기를 누가 해줘? 등기관이 이걸 자동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뭘 써야 돼? 신청서를 쓰는 거죠. 자, 이 신청서를 누구 써요? 김철수와 김정환. 자, 둘이 같이 쓰는 거죠. 자, 이들을 등기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등기 당사자 중에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예요. 할아버지가 현재 소유권자 아닌가 이러시면 곤란하고 증여계약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고 정환이는 증여계약서 판란거래에서 약속 지켜주세요라는 권리자. 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신청. 그렇죠? 자, 그러면 신청서에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을 써 안 써? 써야죠. 그죠? 이름만 써요? 주소 등록번호 다 써요? 다 써야지. 그래서 명, 주, 번 다 써요. 자, 이 땅 어디 있어? 충북 영동구. 좀 전에 봤죠? 그죠? 자,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야 써요? 써야지.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적. 여기까지 외울 수 있어야 돼. 자, 소지, 지면, 명주번, 원인, 목적을 자, 어디다 써야 돼요? 신청서에 써야 돼. 그 정도 써야죠. 예, 이 땅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라고 신청서에 써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증여. 그 뭘로 증명해? 자, 뭘로 증명해? 증여계약서. 그러니까 증여라고 썼으니까 증여계약서를 내야 돼. 자, 매매라고 썼으면 뭘 낼까? 매매계약서를 내는 거고.
알 수 있죠? 예, 그거 쓴 대로 내는 거야. 그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 증명. 자, 원인 증명이 뭐가 들어간다? 계약서가 들어간다. 그죠?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뭘로 증명해? 대장. 임야대장. 그 임야대장 등본 떼어가지고 이거 같이 붙여야 돼요. 됐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손자의 명주번 필요하죠? 명주번. 그럼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 등초번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갖다 대. 주소 증명, 번호 증명. 이거 내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요. 자, 할아버지 거 맞아요? 할아버지 거 이 땅 할아버지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땅 문서가 있어. 땅 문서. 그죠? 땅 문서 그럼 멋이 없죠? 뭐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 누구 거? 할아버지 거. 그러면 안 되고. 등기 의무자 거. 요게 포인트야. 왜 그 사람 거 이렇게 걔 거 이러면 안 되고요. 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의 장롱에 있는 등기필 정보를 자 작성 통지한다, 제공한다, 제공한다. 옛날 말로 제출한다. 할아버지가 이거 내 땅이야라는 권리증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등기소에 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등기소에 가시면요, 등기소에서 어르신 어디 사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1+1은 몇이에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르신이 어떻게 해? 벌컥 화를 내면서 나 제정신이야, 나는 진심이야 라고 해서 들고 오는 거 인감증명. 그죠? 자, 막도장 찍겠어, 인감 찍겠어? 인감증명. 그 인감증명, 이 도장은 막도장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받아야 됐잖아요. 그거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럼 할아버지 거 아니면 손자 거? 할아버지 거, 손자 거. 둘 중에 하나만 찍어. 둘 다 그러지 말고. 이게 또 웃기는 게 실제로는 둘 다 인감 갖고 간다. 근데 자, 법적으로는 누구 거? 의무자가 할아버지 거. 자, 등기 의무자의 현재 소유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의무자. 그 사람의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 누구가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처분한 쪽이 중요하다. 근데 진짜 처분할 거야? 이게 물어보는 거지. 취득하는 쪽은 빨리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걔 말을 들으나 마나고 파는 쪽 얘기를 들어야 돼. 자, 파는 쪽에 뭐 들어가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료. 요거는 파는 쪽 거. 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 자, 이런 서류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 끝나면 등기 종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중에 전체 큰 구조를 이걸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손자 간의 증여 계약. 자, 계약 안에 뭐가 들었다고? 의사표시가 들어왔다고. 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법률행위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언제 낼 거대? 등기를 해야지. 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상속, 공용징수, 수용, 그다음에 판결, 경매. 자, 이런 것들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법률 규정. 가장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 상속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증여 없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정원이 말고 상속인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상속인 또 돌아가시면 이제 정원이가 또 상속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돌아가신 순간 물권 취득. 자, 등기를 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바로 네 거다. 바로 상속인 거다. 근데 이거를 상속 등기를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한테 너 상속 등기 안 하면 처분 못 해. 자, 상속 등기까지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반강제 정도 하는 거예요. 의무까지는 아니고. 뭐 냅두고 싶으면 냅두는데 이거 등기해야 처분하니까 알아서 하셔.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등기 안 하면 네 거 아니야 이거야. 아예 완전 강력하죠. 등기 안 하면 네 거 아니야. 등기해야 네 거야. 완전 소유권이 취득하냐 마냐를 등기한테 주는 거고, 이건 등기 안 해도 네 건데 이거 계속 안 하면 곤란하니까 등기를 해야 처분이 되니까 알아서 하셔. 이거. 완전 급이 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제가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증여를 드린 거고, 자, 여기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가 상속. 두 개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증여는 계약이니까 뭘 꼭 해야 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을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 효력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발생하는 거고, 여기선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취득도 변동이잖아요. 물권 변동. 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되게 단순한 문장이고 길지 않은 문장인데 이게 민법 제 186조와 민법 제 187조 이 두 개의 문장이 책에 다 써 있어요. 책에 써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혼자 이걸 읽고 아 그런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최소 석 달 걸려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이해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알아들은 것 같잖아요. 아 이게 또 그 뜻이네? 이 그 뜻이네 하는 순간이 계속 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 두 개 문장이 한 몇백, 최소한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문장들이에요. 이게 그냥 만든 문장이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되고 자 제가 정리 이렇게 했어요. 자 법률 행위가 있어. 그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어떻게 돼요? 물건변동. 자 증여계약만 하면 내 거 돼요? 아니죠. 뭘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그래야 물건 변동. 자, 할아버지 소유권이 손자한테 이전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된다. 이게 물건 변동이야. 뒤집으면 자, 계약서는 썼는데 등기소에 아직 안 갔대. 그러면 손자 거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계약서도 안 썼는데 등기가 먼저 나버렸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더하여 두 개가 부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을 했는데 저당 등기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럴 땐 효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증여계약했으면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지. 그거 부합하는 것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요 공식을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문장을 만든 거야 이게. 근데 이걸 읽어보고 나서 자 요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연습하는 게 법학 공부야. 법학 공부라는 게 자 문장을 뜯어내가지고 공식으로 만든 다음에 요렇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어야 요렇게 있어야 그죠? 네, 요거를 요건이라 그래. 이렇게 결과적으로 된다를 요거를 효과라 그래. 그죠? 근데 요건 효과 그러면 좀 멋이 없으니까 자 여기다 뭘 붙이냐? 법률을 붙여. 그럼 좀 멋있어져. 뭐가 돼요? 법률 요건. 여기도 한번 붙여볼까? 법률 효과. 오, 그럴싸해지잖아요. 그죠? 민법 시간에 막 법률 요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는 저거야. 이거야,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이 소리예요. 모든 법은 다 요건과 효과가 있어요. 법을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이러하면 저렇게 하기로 하자. 라고 정한 거야.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야, 그냥. 다. 모든 법이 다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법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겠죠. 걔네들을 가지고 판례를 보고 어떤 판사는 된다 그랬고 어떤 판사는 안 된다 그랬고 통일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론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장황하게 쓴 게 법학교 제막교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자 증여는 뭐다? 증여는 법률행위다. 계약이니까. 그죠? 거기 뭘 꼭 해야 된다? 등기. 자 거기에 부합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187조는 자, 이게 해당이 없으니까 자, 상속, 공용징수, 자,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자, 기타 법률의 규정. 얘네들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물권 변동. 자, 결론은 둘 다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 등기까지 하면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두 개가 급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실 거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깜짝 놀래.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지? 네? 뭐 할 거예요? 자, 법률 행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법률 행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얘네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이쪽이 중요해, 이쪽이. 법률 행위를 내가 쓰고 거기 합당한 등기는 내가 직접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겨버려? 법무사한테 맡겨버리겠지.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고. 그럼 등기가 맞춰졌죠? 언제부터 내 거? 접수한 때부터. 이 등기 접수한 날짜가 중요한 거야. 접수한 그 날짜를 보고 등기 권리증 나오면 이제 매수인한테 이제 소유자 되셨어요. 여기 날짜 요 날짜 기준으로 소유자 되신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기 위해서 요 주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요거는 뭐 짜투리야, 짜투리. 상속이나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늘상 정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로는 다 안 되는 게 있어서 예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죠? 자, 둘 다. 자, 공통점. 자, 공통점. 부동산. 얘네들은 동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자, 또 공통점. 물권.
채권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얘네들 조문 갖다 놓고 채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얘네들 조문 갖다 놓고 동산 얘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두 가지 법조문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이거 186조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됐고요. 잠깐만.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자, 우리 교재 페이지 83페이지 먼저 잠깐 펴볼게요. 자, 83페이지. 자, 우리 교재 83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83페이지. 자, 83페이지에 자, 여기 보시면 8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법률 행위가 있고요. 또 법률 규정이 있죠. 그렇죠? 자,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자, 법률 행위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고, 자, 법률 규정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그죠? 자, 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여백이 좀 있죠? 자, 여기다가 요거 한번 써보세요. 예, 요거 한번 써보세요. 여기 한번 써보세요. 뭐 지금 써보세요. 예, 써보세요. 저 원래 필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땐 한번 써보는 것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쓰지 말라면 쓰고 싶고 쓰라면 쓰기 싫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필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좀 할게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AI. 요즘 되게 관심 있거든요. AI 왜 관심 있냐 그러면 까딱하면 계속 발전하면 강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AI를 이용해서 더 오래도록 강사를 할 수 있을까 맨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한테 제가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얘를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이제 부탁인데 공부할 때 AI를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험생은 컴퓨터에 집어넣고 답을 내면 틀린 답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AI에 집어넣고 답을 돌려봤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60점 못 맞는 것 같아요. 그 AI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적어도 공시법 정답은 정확하게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넣어본 것 중에 상당수가 틀린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 맹신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 괜히 그런 거 돌리지 마시고 제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썼어요? 네. 괜히 헛소리 해봤어요? 네. 다 썼죠 이거? 네. 자, 상속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물권 변동이 돼요. 언제? 뭘 또 저분시야. 상속 개시. 상속 개시가 언제 돼?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가 하시는 순간 내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언제? 상속 개시, 상속 개시. 그렇죠? 네. 자, 수용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언제? 수용 개시. 자, 수용 재결을 그러면 안 돼. 자, 보상금을 냈다는 전제하에 수용 개시일 날 내 거 되는 거예요. 보상금 줬으니까 내 거로 뺏는 거지. 그리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판결. 자,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렇죠? 네. 자,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언제? 대금 완납 시. 자, 기타 법률 규정 많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면 기본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써드린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진도를 뽑아보죠. 자, 요 절차는 또 암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절차. 요것도 역시 우리 암기 노트에 다 넣어놨으니까 이건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절차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 손자를 뭐라 그래요? 당사자. 자, 할아버지는 등기 의무자, 손자는 등기 권리자. 자,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 그죠? 자, 둘 다 영동군에 있는 등기소에 어떻게 해요? 방문해요.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방문하기 싫으면 인터넷 전자신청도 있어. 그죠? 자, 인터넷 전자신청이나 방문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신청서 써가니까 서면 신청. 자, 누가 강제로 한 거 아니죠? 본인들이 원해서 하니까 임의 신청. 쉽게 말하면 자유 신청. 그렇죠? 이렇게 신청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서 접수하면서 접수 번호를 주는데, 자, 요 접수 시점을
전산에 저장된 시점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저장 접수됐다. 그죠?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하고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걸 각하. 등기관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안 된다. 그래서 각하 사유가 등기법에 1호, 2호, 3호, 4호 쭉 해가지고 11호. 11가지 각하 사유에 걸립니다. 저 할아버지 손자가 낸 신청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근데 신청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지만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약간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요? 자, 등기를 실행한다. 실행해서 절차가 맞춰지는 거, 완료되는 거, 끝나는 거가 자, 등기관 도장 찍는 거. 요즘은 도장으로 안 하고 식별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여기서 절차가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같은 말.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자, 요즘 법에서는 맞춰졌다는 말을 씁니다. 자, 등기 절차는 언제 맞춰진다 그러면 식별부. 등기관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그 기호. 이 기록이 되면 끝났구나. 완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자, 우리 정원이한테 만들어주죠. 자, 정원이가 주인공이 되겠죠? 등기 명인. 할아버지랑 같이 신청했죠? 신청인.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바로 등기 권리자인 정원이한테 네 거다라고 새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원이한테 나가는 등기필 정보 이걸 좀 봅시다. 자, 그러면 등기가 자, 우리 정원이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요 등기에선 주인공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요? 등기 명인. 주인공이 됐지. 자, 등기 명인이 됐어. 자, 공동 신청. 신청인. 얘도 신청인.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인.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자,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명신. 자, 명신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자, 작성 통지합니다. 제공 안 돼. 작성 통지합니다. 등기관이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준다. 자, 이 비밀번호가 자, 신청서부터 가죠. 자, 신청서. 자, 신청서에는 부동산 쓰고요. 또 등기 원인 쓰고 등기 목적은 써 있습니다. 자, 등기 의무자는 김철수. 자, 등기 권리자는 김정환.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등기부의 명인이 됐으니까 자, 이제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 예. 자, 이게 사실은 등기필 정보에다가 또 정확하게 하면 완료 통지가 같이 나가. 완료 통지가 같이 나가는 건 신청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보안 스티커. 쫙 떨어지고 있죠? 쫙 떨어지면 안에 뭐 들어있다?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스티커 떼어가지고 뭐 이거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자, 요거 일련 번호, 비밀번호가 스티커 안에 숨어 있다. 스티커를 싹 띄면은 그 안에 일련 번호, 비밀번호 들어있다. 그죠? 자, 요거. 자, 일련 번호는 몇 개? 일련 번호 몇 개? 자, 하나의 일련 번호인데 그 안에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 1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글이에요, 영문이요? 영문 알파벳. 자, 숫자가 있어, 없어? 있어. 아라비아 숫자. 자,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12개의 문자로 구성된 하나의 일련 번호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비밀번호는 몇 개 있어요? 50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쓸 필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번호 50개를 다 썼으면 1번부터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돌아가면서 쓰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어디다 넣어놔요? 장로에 넣어놔. 장로. 그죠? 이건 또 잘 안 까먹어. 자, 장로에 넣어놨다가 언제 꺼내? 자, 이 정원인의 장롱에 넣어놓고 이걸 꺼내는 날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 등기 신청을 하러 갈 때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서를 써야 될 때 이때 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 해당 부동산을 쓰고 자, 이번에는 등기 원인이 뭐가 됐어? 매매가 됐고 자, 매매일 때는 증여 때 없었던 거래 가액이 들어갑니다. 할아버지한테 공짜로 받고 얼마에 팔아? 1억에 팔아. 됐죠? 자, 그리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자, 이제 정환이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고 자, 누가 산다? 이개발이 산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가고 샥 뒤집으면 자, 뒷면에 등기필 정보 쓴 란이 있어요. 정원인의 장롱에 써 있었던 그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를 써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그 아까 그 스티커 붙은 종이를 제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제출이라고 안 하고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 종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제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자, 절차를 거쳐서 자, 등기부에 누가 들어와요? 이개발이 들어오죠. 이때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이렇게 돼요. 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자, 그럼 등기를 이렇게 딱 확인하시고, 지금 소유자 누구? 이개발. 이걸 봐야 돼. 그 이제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얘는 전 소유자인데 왜 줄을 안 걷어요? 그러더라고. 그 갑구에 소유권 이전됐으면요, 전 소유자를 지우지 않기로 합의가 됐어. 절차상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전 소유자 줄 근다 안 근다? 안 근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그래 정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갑구를 보시면서 이 사람 소유자구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등기 많이 보다 보면 누가 소유자야 이게 뒤적거리게 돼. 심지어 지분으로 막 쪼개지잖아요. 되게 어려워져. 그럴 땐 또 이제 비결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고. 예. 어쨌든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됐으면 전 소유자한테 줄 근다 안 근다? 안 근다. 자,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다.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자, 만약에 저당권이 이전되거나 전세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전 저당권자 줄을 거요. 그리고 자, 부기등기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전 소유자 그냥 냅두고 주등기로 이전시킨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됐다? 이개발. 자, 거래가액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왜? 매매니까. 자, 거래가액을 등기 원인란에 쓴다고 X? X.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란 여기다 쓴다고. 요거를 원인란에 쓴다라고 기출이 됐어요. 지문이 길게 나오면서 맨 끄트머리 5번 끝에다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쓰는데 원인란에 쓴다 이렇게 내버렸어. 그죠? 예, 그런 거 찾기가 쉬웠을까 어렸을까? 되게 어려웠죠. 지문 길게 해서 5개 지문 맨 끝에서 써놨으니까. 그죠? 매매면 거래가액 쓰지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디다 쓰는지를 몰랐어. 어디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시험 문제 써주면 오히려 편하겠는데 시험 문제 이거 그려줄까요? 안 그려줘. 그 뭐라 하냐? 등기 원인란, 권리자 기타 사항란 이렇게 써준다고.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처음 본 적도 없다 그러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제 문제가 이제 공시법 마지막 막판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주 미워. 그 한 9월쯤 와서 그죠? 예, 밴드에다가 공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지난달에 시작했는데. 그럼 한 대 탁 때리고 싶어. 지난달이라고? 그럼 8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등기 견본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이 원인란이 어딘지 기타 사항란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시험지문을 어떻게 풀겠어. 그죠? 등기 원인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이것도 구별을 못 하잖아. 그죠? 순위 번호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합격하면 어떡할까? 난 내심 걱정이야. 그런 분들 합격하면 그죠? 중개사법에서 아무리 설명은 뭐 해봤자 등기 떼어놓고 손님한테 설명도 못 할 건데 너무 걱정이야. 별 걱정을 다 해. 어찌됐건 요 등기 견본을 여러 번 보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 어디서 뭐가 있는지 정도 알아야 되고 속성으로 원인과 목적은 알아야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얘가 언제 소유자? 언제 소유자? 이 날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8일날 매매계약을 썼어도 내 거 아니죠? 예, 등기가 접수해. 자, 등기가 맞춰진 게 확인했잖아요. 맞춰지지 않았으면 접수돼서 각하됐으면 소유권이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요 날짜를 봐야지. 이 접수한 날짜서부터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이날 나오는 이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까지. 네. 그럼 이 친구가 주인공이니까 등기 명인이 됐어. 등기 명의. 얘도 정환이랑 신청했죠? 뭐 신청이. 그럼 뭐가 돼요? 명신. 그 명신이면 뭐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져다가 자 어디다 넣어놔? 장로에 넣겠지. 언제 꺼내? 다음 신청에서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신청서 뒤에다 써낸다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 자, 이건 아니고. 자, 우리 교재. 자, 잠깐만 확인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82페이지. 자, 82페이지. 자, 일단 요거부터 고민할게요. 자, 요 두 개. 등기부와 등기 기록은 다릅니다. 자, 등기부와 등기 기록은 다르다. 요거부터 봅시다. 자, 등기 기록은요. 토지 하나, 건물 하나마다 정보 자료로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요거 있습니다. 토지 하나마다 한 세트씩 들어있다. 이걸 1부동산 1등기 기록. 자, 토지 하나에 표제부가 끌고 건물 하나에 표제부가 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렇죠? 예. 얘네들을 다 모아 그 동네 다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어. 그 뭐겠어요? 등기부. 전체를 편성한 거예요. 전체를 묶어서 편성한 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한 세트씩 있는 거. 이거를 등기 기록.
됐죠? 그래서 등기부가 더 큰 개념이죠. 등기 기록은 개별적인 거고. 옛날에는 등기 용지라고 했고요. 용지, 종이, 용지. 걔네를 다 묶어서 책으로 만들면 등기 부책이 되는 책. 그래서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등기를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전체를 묶어서 편성한 거를 등기부로 하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싹 바꿔가지고 내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두 개를 바꿔버리면 다 맞는 말 같아. 등기부와 등기 기록의 개념을 일단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언제 접수된 거죠? 언제 접수된 거예요? 저장될 때. 저장 접수 같은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등기가 맞춰졌다면 접수한 그 날짜 기준으로 네 거다라고 정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언제 맞춰요? 언제 맞춰? 등기가 언제 맞춰? 식별부. 그죠? 자, 등기를 마쳤다. 언제냐? 자,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거를 식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식별부는요. 자, 여기 식별부 나와 있죠? 이 식별부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개념으로 전자 서명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요게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원래도 했겠지만 아예 규정에다가 전자 서명이라는 멘트를 2025년도 개정상에서 정확하게 전자 서명을 해서 식별부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별부가 들어가면 등기가 맞춰졌으면 그 접수한 날짜를 보고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접수했으면 주는 번호. 자, 접수했으면 주는 번호, 접수번호 있었죠. 자, 이 접수번호는 전국 모든 등기소 통합부여로 2025년도서부터 개정이 됐고요. 원래 등기소마다 새로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전체 묶어가지고 전국으로 붙이기 시작했다. 2025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매월 아니야? 매년 새로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등기 종류가 나오고, 얘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건 한번 봅시다. 자,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등기는 종이 등기부예요? 컴퓨터 등기부예요? 컴퓨터 등기부. 자, 우리나라는 종이 등기가 절대 없을까? 예외로 있을까? 절대 없어요. 자, 우리 등기는 전부 다 전산으로 한다라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종이로 안 한다. 종이로 기록하는 건 없다. 100% 전산이다. 등기는. 자, 지적은 아직도 종이 장부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등기는 100% 전산화됐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써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 전산이니까요. 자, 등기관들은요, 등기하고 나면요, 반드시 부본 자료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등기관이 이 전산이니까 날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일 내용으로 하나씩 더 만들어 놓는다.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자, 등기부 부본 자료는 누가 만든다? 등기관이 만들어요. 등기할 때마다 하나씩 더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요 정도 보시고요. 밑에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